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권. 김규나 작가, 정교재 주필 페북글 반박. 문재인 정권이 국내 경제 폭망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다 더 야심차게 계획한 교황 방북과 김정은 서울 답방. 교황청은 2019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리 방송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교황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 차 있다며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쉬운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월간 조선 뉴스룸은 청와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12월 12일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2일은 당초 청와대가 북한의 답방일로 제안했던 날입니다. 이로써 문재인의 지지율 추락을 반등시킬 두 요인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느 한순간 회생하는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국내 폭망하는 경제 사정 때문에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더욱 추락일로를 걷게 될 겁니다. 12월 13일 대한애국당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 당하는 인권 유린의 실상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론회 현장에 북한 인권 거론을 반대하는 시위자가 난입해 잠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좌파 성향 단체 소속 청년으로 보이는 두 남녀는 평화가 오는데 북한 인권 토론회가 웬 말이냐고 소리치며 조원진 대표의 인사말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장내는 일순간 술렁였고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제지에 나선 애국당 당원에 의해 두 시위자는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같은 소란을 지켜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 북한 인권을 비판 못하게 입에 재갈 물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괴 인권 실상은 무시하고 마냥 평화 구호만 외치는 이들은 노예 생활에도 평화가 낫다라는 건지 이런 종북 좌파들은 어떤 신념에서 평화를 외칠까요? 이처럼 잘못된 삐뚤어진 신념은 무지보다 무섭습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우파에게 아주 계약질적인 검찰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미 국내 변호사들은 문준용 때문에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SNS 한 누리꾼은 노무현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몸을 날려야 했지만 이재명은 문준용 단 세 글자로 자신의 아내를 지켰다며 대단한 놈이다라고 조소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SNS 반란을 걱정하던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구글, 페북 국내법 어기면 서비스 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용자 피해 시 서비스 막는 임시중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난번 가짜뉴스 타령질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뉴스 삭제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기업 길들이기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론의 반응도 매우 싸늘합니다. 온라인 누리꾼은 이건 뭐 전두환도 울고 갈 정도네 진짜로라며 건수 잡히면 중국처럼 유튜브 들어맞겠다는 거네. 느그식 표현의 자유 보소라고 조롱했습니다. 그중 베스트 댓글 순위에 오른 한 네티즌은 문재인님 감사합니다. 님 때문에 자유란 소중한 것이고 원하지도 않은 공산주의 독재 언론 탄압이란 이런 것이며 다들 음지에 있던 간첩 정북 세력들이 양지로 올라와 설치돼서 간첩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덕분에 박근혜 이명박 시절이 그립고 좌파 새끼들이 얼마나 저지르며 다시는 좌파 안 뽑아야겠다를 느끼며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라고 반유법을 사용하며 조소했습니다. 원전이 무서워 탈원전 한다면서 안전재단 이사장을 원전의 원자도 모르는 중문과 출신 환경운동가 경력의 일반인을 전문가 자리에 앉힌 문재인 좌파 정권. 그것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마치 도둑이 담 넘어가듯 몰래 취임시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이미 지난 2018년 2월 철도의 무제한 운동권 출신을 고레일 신임 사장으로 앉혀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낙하산 논란의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던 오영식, 그로부터 10개월 후 12월 11일 KTX 탈선 사고로 오영식 고레일 사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극. 국민 여러분, 이래도 분노하지 않으시렵니까? KBS는 지난 12월 4일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김정은을 찬양 방송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급기야 문재인의 지지율까지 추락시켰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김미화, 김제동 화이트리스트 대표적 주자. 전 정권 블랙리스트 갖고 감옥에 보내더니 집권당 역시 똑같이 그러네. 김미화, 김제동 너희는 누구도 비난하면 안 된다. 너희가 적폐 주범인 것만 알아둬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공산당이 좋다는 인터뷰가 발단이 된 오늘 밤 김제동으로 인해 왜 전기료에 합쳐 KBS 수신료를 걷느냐며 수신료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편파 방송을 보지 않겠다며 환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발, 이래도 KBS가 공영방송입니까? 아니죠. 남조선 중앙노동방송인 거죠. 안 그래요? 구독자님들, 날래날래 지금 모두 환불 민원하러 갑세다래. 납북자 가족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이는 북한 남침으로 인한 6.25 전 납북 피해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보호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라며 문재인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12월 11일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인 6.25 전쟁 종전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 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범죄 행위이며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그동안 고발된 사건 조사받으러 정신이 없겠습니다. 문재인 씨. 장편소설 트러스트미의 화제 작가 김규나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당대표였던 김무성과 면담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보수가 콩가루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탄핵은 마치 김무성의 필연적 복수극처럼 느껴질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교제 주필 페북 글을 소개하며 심란하고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교제 주필의 글을 요목조목 반박했는데요. 1. 당대표를 면담한 보도 사진들이 페북에 증거물로 속속 올라오고 있지만 언론 최전선에 계시는 분이니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2. 당대표를 면담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없으며 3. 탄핵이 김무성 개인의 복수극이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느꼈다면서도 그에 대한 분노가 없으며 4. 오히려 탄핵당해도 쌌고 유죄 판결도 없이 지난 2년여 수감되어 있었던 것도 2년 확정받은 것도 수십 년 구형된 것도 당대표를 박대하고 그가 복수심을 불태우게 한 결과이니 억울해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편들어주는 소위 보수 언론인의 판결이 되어버렸다. 5. 이 전쟁은 우리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계사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그 사안은 제외하자. 6. 이 전쟁은 진실과 거짓, 대한민국 소우 세력과 반대한민국 소우 세력이라고 지난 2년 내내 글을 써왔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긴 거짓이니 반대한민국이니 심지어 좌파나 종북 친북이라니. 얼마나 추상적인 말인가. 그러니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어쩌면 이 전쟁의 명분은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원초적이어야 했던 것이다. 저들은 그걸 알고 진박이니 박반이 하는 말로 소금 뿌린 것이겠지만. 7.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 이대로는 절대 전쟁을 끝낼 수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적군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다. 아군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신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아군 편인지 적군 편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 8. 정치 모르는 소설가니까 무식하게 정의하겠다. 이 전쟁은 진실이니 우판이 하며 싸우기엔 이미 너무 천박해졌다. 그냥 우리 수준과 정서에 맞게 정의해야 한다. 이 전쟁은 상층부에서는 대한민국 소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한 입에 집어삼키려는 세력과 그에 줄 서서 밥줄 떨어질까 전전긍긍했던 기존 권력자들의 싸움이며 박근혜 지지 국민과 박근혜 저지 국민 사이의 전쟁이다. 9. 정치인과 국민은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할 말 우물거리지 말고 입장과 노선을 정해야 한다.
이제 그만 염치, 체면, 명분 다 벗어던지고 확실하게 분열하자.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그를 반대하는 세력을 지지하는가. 아니, 남녀의 삼각관계 해결법처럼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시간이다. 박근혜냐 자한당이냐? 박근혜냐 김무성유냐?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반문연대냐? 이렇게 원초적으로 확실히 분열하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솔직히 까발리지 못하고는 우리는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보수니 우파니 정치니 진실이니 헛발질하며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10번째,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찬박인가 반박인가?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박 대통령 잘 나갈 때 자유한국당이 친박 발의하지 않은 정치인 몇이나 될까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우파 유권자가 깨우쳐줘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 투표권 행사가 있습니다. 최근 조강특위직에서 문자에 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2월 1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의원 20명 정도 정리하는 걸로는 면모 일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결국 총선, 대선, 뒷선에서 패배했을 때 책임져야 될 분들, 이분들이 윗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 탄핵에 책임져야 될 분들, 그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분들이 보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면모가 일신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상징적으로 누구누구를 전내면 면모 일신이라고 생각할까라고 질문하자 전원책 변호사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당 지도부를 형성했던 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면서도 대중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대권 주자로 논의되었던 분들 지금까지 보수 역할을 했던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스스로 물러나야죠라는 말로 홍준표, 김무성 등 과거 지도부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주 탄핵 2년 태극기 집회에서 유승민 등 탄핵 질적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서 탄핵 주역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번호에 밤낮 없이 시달리며 의정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건데 벌써부터 엄살은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